자, 안녕하십니까. 신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갭상승을 띄우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렸는데 트럼프가 이란과 이 MOU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전쟁이다라고까지 과격하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장이 딱 돌아가자마자 이 장중에 발언을 하나 더 냈는데, 자, 이러한 기사 때문에 미국장이 처음에 좀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안정세를 찾아나가면서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반도체 섹터가 그간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란과에 대한 전쟁 재개는 아닐 것이다, 장기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돌아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지금 또 한 번의 트럼프에 대한 탁구, 트럼프가 정말로 변동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까지 얹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토대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 보고서에 의해서 굉장히 좀 투심이 좀 꺾여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점 찍고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리포트들을 조금 보면 웃깁니다, 여러분들. 저는 웃기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또 한 번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안 좋다, 이제 고점 찍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면, 자, 지금 보세요. 반도체 중심의 시장은, 자, 좁은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이 마무리됐다라는 말도 좀 웃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조정 단계를 거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자, 시장의 주도주가 점차 확산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AI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섹터들이 이 산업인 만큼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속도가 조절하기 시작되면 반도체 실적은 같이 낮을 수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맞죠?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맞는데, 핵심은 여기죠. 모건 스탠리도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상승장, 랠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AI 수요 사이에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I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구글과 아마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투자를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간 많이 조정을 받았고 한 20%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라, 반도체 빼서 여기다 투자를 해라. 근데 AI 섹터는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면 헤드라인이 그냥 반도체 팔아라, 반도체 위험하다, 겨울이 왔다, 고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모건 스탠리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거고, 하이퍼스케일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삼성전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꺼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고점 찍고 내려갈 거다, 가격이죠. 가격이 고점 찍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하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까? 그러면 이 3분기에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2분기에서의 89조 원을 했는데, 자, 3분기에서의 90조 원 하면은 성장을 안 한 겁니까? 세계 영업이익 1등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폭발적인 상승률,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56%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여기에서 50% 이상이 상승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3분기에 90조, 4분기에 90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1위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러한 수요를 통해서 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썼네, 비용으로 보실 게 아니라, 투자는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없는 수요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급 물량들을 늘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투자를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이 베라 루빈에 이어서, 그리고 또 HBM4에 이어서 SSD에 대해서 공급을 전반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기조를 펼쳐나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알 거예요. HBM만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D램, 낸드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AI에 대한 분야, 그리고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GPU만으로는 살아나갈 수가 없고, 수요를 더욱더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현대차, 로봇, 그 다음에 클라우드, 뭐 이런 식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식의 지금 전방위 산업에서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중심에는 저는 반도체가 아직까지도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쇼티지가 날 건데, 이 쇼티지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계속적으로 단가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플랫하게 수렴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양으로서 승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양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적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빠져나가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미국장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요, 다우 같은 경우에 조금 빠졌죠. 근데 나스닥에서의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S&P부터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다시 한번 바닥 딛고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그리고 내일장의 SK하이닉스에 대한 ADR 상장에 대해서 변동성만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워낙에 등락폭이 크고, 어제장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어제장에도 이 거의 9%, 8% 이상 빠져나가다가 장 초반에 보시면 또 6%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코스닥 종목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어려운 장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매수를 했는데 2주 만에 10배가 올라야 돼, 2주 만에 30%가 올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가격이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Q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1%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금 중심에서 삼성전자에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늘장에서 선물 만기 옵션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 거고, 오후장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선물 만기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 대해서, 이 콜옵션에 대해서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을 끝내고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단기간에 30만 원 부분을 샀는데 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안에 23만 원, 32만 원 돼야 돼. 35만 원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짧게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시장 끝났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탄탄하게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약간의 우상향하는 모습, 이런 식의 상장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수요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를 하면 손실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AI 산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를 장비주는 어떤 거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설명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떠한 장비주, 어떠한 히트주가 있는지 꼭 받아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현재 이 상단에 있는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랫단으로 내려갈 때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자, 상단에서는 더 올라가지 못하게 주가를 내려주면서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4년 연속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영업이익이요, 지금 보시면 이 5%에서 18%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르기 직전에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지금 현재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상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영업이익이 5%에서 1%대, 여기에서 1%대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장비가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수요 때문에 캐펙 투자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AI에 대한 시장, 그리고 HBM에 대한 시장,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선별하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지금 제가 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의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주요 공급사로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제 다시 한번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메가 프로젝트, 이 3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려 4,700조 가량 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대규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미국의 장비주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800조 원, 그리고 400조 원, 1000조 원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되고 웨이퍼와 HBM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패키징 자원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하게 증가한다 라는 이런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세력들은 조용하게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세력들은 그냥 털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뒷부분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제 다음 반도체 섹터 다음으로는 이 검사 장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알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횡보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단기간에 거의 한 세력들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약 4개월 정도를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하게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요, 기회 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지금 검사 장비주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조금 관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 기준,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종목명까지 다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신프로였습니다.